그 또 공부하시다가 복습하시다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네, 만일에 이번에 하는 기초학습을 만일에 내가 다 이해가 되고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어떤 이러한 어떤 체계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내가 딱 인식하면은 사실 투자는 정말 삶이구나. 이거는 뭐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왜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준수님, 네, 네, 오랜만입니다, 준수님. 네, 오늘 시간 좀 안녕하세요. 되세요? 네. 네, 일하면서 듣느라 아, 정신이 그쵸. 복습은 하세요? 하셨어요? 지난주 건 못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네, 그러실 수 있죠. 그 네, 하시다가 궁금한 거 이런 거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돈 벌면 뭐 하고 싶어요? 돈 벌면요? 네. 아니,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투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시간을 네. 자유롭게 쓰고 싶어요.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지금은 시간을 자유롭게 못 써요? 네, 왜요? 일을 일도 하니까?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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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아, 내 일에 더 많이, 시간보다. 네, 네, 네. 그죠. 맞아요. 장사를 하니까. 장사라니까. 네, 맞아요. 장사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 장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장사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나는 왜 장사를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장사를 다른 말로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영어로는 뭐 비즈니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장사라는 것이 떤 의미인가? 왜 우노 다카시라는 사람이 장사의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꽤 오래된 책인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 책을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한다면 그 책은 되게 읽어볼 만한 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장사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장사.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즈니스라고 했고 사업이라고도 했고 장사라고도 했고 뭐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맞죠? 근데 장사라는 것이 노동자와 가장 다른 게 뭐예요? 왜 자본을 네. 투입하는 거예요? 내 자본을 투입해서 무엇을? 이익을 얻어요. 이익을 얻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산을 만드는 거는 자본과 부채를 합쳐서 자산화시키고, 그쵸? 그 네, 자산이 다시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잘 되면 어떻게 해? 한정되지 않는 어떤 범위 내에서 더 많이 벌 수 있죠. 그러니까 투자랑 비슷하잖아요. 투자도 위에는 닫혀 있어요. 열려 있다 그랬어요. 열려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업도 어때요? 내가 잘 되면 그게 어떤 실력이 됐든 아니면 운이 됐든 여러 가지의 어떤 시대적 어떤 흐름과 맞물렸든 어쨌든 내가 잘하면 잘 되는 거고 못 되면 또 월급쟁이보다 더 못 벌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장사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이 자본주의에서, 이 경제가 돌아가는 순환 구조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준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 커피를 마셔요. 혹은 커피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카페로 그냥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 커피라는 어떤 대상을 딱 두고,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 커피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쵸? 그럼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어때요? 돈을 내고 커피를 마시죠. 네.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내가 돈을 내는 입장이어서 받는 입장이에요. 내는 입장이에요. 내는 입장이죠. 하지만 그 돈을 내면서 어때요? 그 소비를 하면서 어때요? 즐거움을 느끼죠. 네, 맞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커피를 마셔. 나도 똑같이 마셔. 근데 마시는 입장에서 내가 돈을 받는 입장인 사람은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 아침에 왔어. 근데 손님들한테 이제 차를 팔아야 돼. 커피를 팔아야 돼. 그러면 그 전날과 오늘의 매식 상태가 다르잖아. 그러면 원두의 어떤 글라인드도 좀 조절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콩의 상태도 봐야 된다거나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예를 네. 들어서. 맞아. 그럼 나도 커피를 마시는 거잖아. 네. 근데 나는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벌려고. 네. 돈을 받는 입장이잖아.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자, 돈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돈을 주는 입장은 즐거워요. 무엇인가를 주는 입장은 되게 즐거운 거야.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내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어. 그래서 클럽에 가서 내가 막 춤을 췄어. 스트레스를 풀려고. 근데 그 사람은 돈을 내고 들어가죠. 네. 맞죠? 그럼 돈을 내고 들어가서 막 즐겁게 춤춰. 근데 그 스테이지 위에서 춤추는 사람도 있죠. 직업으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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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사람은 돈을 받고 추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힘들어. 예. 아, 나 오늘 너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 오늘 너무 빡셌어. 오늘 그지 같은 손님들 많았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어때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영역이 즐거운 거예요? 받는 영역이 즐거운 거예요? 하는 거. 받는 게 즐거워? 주는 거. 주는 게 즐겁지 않아? 아, 구숙 씨? 아니, 여러분들이 잡아. 노동자와 자본가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네. 노동자들은 받기만을 원하지 않아요? 예. 맞잖아요. 노동자는 받기만을 원해. 근데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약간 좀 뭔가를 주죠. 맞잖아요. 자본가들이 네. 뭔가를 주니까 노동자들이 그걸 받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지금 졸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자본가,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장사라는 게 무엇일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아까도 다시 돌아가서, 그럼 어떤 일을 한다, 무엇인가를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는 입장이 즐거워요? 받는 입장이 즐거워요? 주는 거. 주는 입장이 즐거워야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래야지 즐거운 거잖아.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한다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소비를 함으로써 즐겁잖아. 주니까. 근데 막상 내가 일할 때는 어때? 힘들어. 왜? 받아야 돼. 월급을 받아야 돼.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잘 생각해봐. 왜 결국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주는 사람은 즐겁고 받는 사람은 힘드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준수 씨는 지금 즐거워요? 즐거워야죠. 즐거워요? 네. 네. 준수 씨는 그럼 즐겁다라는 것은 무엇을 주고 있어요? 네. 무엇을 주고 있어요? 손님들이 원하는 걸 주고 손님들이 있죠. 원하는 거? 네. 손님들이 원하는 걸 주고 있어서 즐거워요? 네. 자,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 제 말이 맞다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누군가가 좋아하는 걸 과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겨. 누군가 사겨.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해줘, 저 사람한테. 그러면 저 사람이 실제로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그건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좋을 거야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이 나왔어. 그럼 삼성전자 핸드폰이 진짜 좋아요? 그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걔네가 그냥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아이폰보다는 삼성의 핸드폰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아이폰을 사지 않고 아, 삼성의 어떤 기술력만 보면 왜 삼성 핸드폰을 사지 않고 왜 아이폰을 살까? 브랜드? 디자인. 브랜드? 브랜드? 디자인?
네. 디자인적인 면도 있고.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면이 아무리 디자인이 좋다 해도 디자인은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비싸게 네모난 거에다가 아, 비슷하잖아 그 안에 있는 거. 근데 화질도 삼성전자가 훨씬 좋다 그러고 심지어 가격까지도 더 싸. 막 애플은 막 150만 원, 200만 원 하는데도 막 사잖아요 사람들이. 네. 네. 자 그럼 그건 내가 좋아서 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좋아서 사는 거야? 우리는 내가 좋아서 산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어때? 받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네. 어때요? 조금 있다가 더 핸드폰 좋은 거 나오면 또 막 갈아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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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어때요? 뭔가 만족을 느끼지 않아요? 만족을 느낀다고 착각하지. 그러면 자본가들은 그러면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자들은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똑같이 클럽에서 춤을 추는데 똑같이 나는 커피를 마시는데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 일은 이코르 뭐야? 뭔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자본가들은 무언가를 준다라고 생각해요. 뭐를 줘? 그 기준이.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 거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데?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런 과정을 함께 공유해 보면 어떨까? 에 대한 기준이 있고 없고가 갈려요. 즉,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내가 좋아야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좋아야지만 무언가 주는 개념으로 치환되지 않을까? 내 의식이, 인식이? 네. 맞아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쉬는 날과 쉬지 않는 날이 구분이 없어. 네. 근데 노동자들은 어때요? 쉬는 날과 쉬지 않는 날이 구분이 돼 있죠. 네. 네. 왜?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잖아요? 네. 걔네들이 준 툴에, 이 자본주의가 준 툴에 살아왔잖아. 옛날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서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공장이 만들어지고 주식회사가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뭐 어때요? 시대가 변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렇게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그때는 뭐야? 다 농부들이었어. 자, 크게 큰 틀에서 보면 그 농부들이 촌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 생활 패턴이 바뀌겠죠. 네. 그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어요? 왜? 시간이란 개념도 없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어때? 농부들은 어때? 가을까지 일하고 겨울에는 쉬잖아요. 네. 그리고 해가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하는 시간이 정해지잖아. 네. 맞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대량 생산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때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려면 글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기계를 다루려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어때?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준 거죠. 걔네 입장에서는 준 거야. 그리고 어때? 자연스럽게 받은 거야. 근데 처음부터 자본가들은 나쁜 놈이고 노동자들은 착취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됐을까? 아니에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근본을 파악한 인간들은 노동자에서 부르주아 혹은 자본가로 도약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그 인식 체계를 바꾸지 못하고 그 틀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맞죠? 근데 이 방법, 이 시스템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동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거는 그냥 어떤 대명사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또 안 돼.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큰 틀에서 패턴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다 뭐예요? 무언가 기분이 좋기 위해서 소비를 하죠. 왜? 주는 거니까. 오케이, 인정해.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은 받기 위한 모든 시간을 소비하죠. 음. 그렇잖아요. 그럼 왜 시간이?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준수님은 그랬어. 아까 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노동자의 마인드야.
지금 내가 일하는 이 순간 자체도 나는 내 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어떤 내 인식을 치환해야 돼.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 결국 내가 카페를 한다, 뭘 한다라고 한다면 그 카페라는 아까도 얘기한 손님들한테 정말 좋은 상품을 주고 싶다라는 것이 내 원칙이 돼야 돼.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커피를 만들고 이러한 커피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사업을 하기 이전에 꼭 있어야 된다가 아니야. 지금도 만들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인드가 장착이 안 되면 어때? 나는 계속 힘들어.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 나는 힘들어. 나는 내 시간이 없어. 그게 어때? 내가 하루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은 사실 뭐예요? 나를 자산화시키는 모든 과정인데, 나의 가치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사실은 뭐야? 나를 대표하는 게 지금 내 가게거든. 그러면 내가 곧 내 가게여야 되거든. 그것이 배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어때? 내 자산은 사실은 어때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나는 계속 자산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건데 자꾸 내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내 시간을 찾기 위한 어떤 빚이 돼버려. 업이 돼버려. 내 시간을 찾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계속하는 거야. 그럼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어때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긍정적인 사고관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어. 그럼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렇게까지도 접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에서 똑같은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줄 수 있는 어떤 직위에 있는 사장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어때요? 노동자들과 같은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말씀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아무리 좋은 데 다니는 사람도요. 예를 들어 삼성에서 임원까지 한 사람들도 나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치킨 장사하고 막 이래요. 왜? 그 직위를 얻기 위해서. 그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 치킨 장사를 하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노동을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닭 튀기고 뭐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된다.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이 그래요. 적어도 내가 그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돈을 벌려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를 한 3, 4개, 4, 5개를 사람 매니저 써가면서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장착된 상태에서 내가 그 가게의 모든 것들이 굴러가게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재미이자 내 시간이자 내 자산이자 사업가의 마인드를 내 몸으로 기를 수 있는 체득할 수 있는 굉장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시간을 찾으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준수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른 채 뭐래요? 그냥 돈만 해보네. 왜? 돈이 있으면 뭐든지 내 시간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절대 내 시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돈이 곧 자유다라고 했다면 워렌 버핏은 그렇게 안 살걸요? 돈이 몇십 조, 전 세계 10위 이상, 10위권 내에 드는 부자가 왜 맥도날드를 먹을 것이고, 왜 20년도 넘은 차를 자기가 운전하고 다닐 것이고, 왜 자기가 운전해? 걔가 그 사람이 정말 시간이 아깝다면 자기가 안 운전하고 기사 쓰겠지.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시간이란 거야. 그러니까 구조가 달라요. 그 돈과 별개야. 돈은 돈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마인드와 내가 어떤 자본가의 마인드와 돈의 양과는 별반 차이가 이코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야.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면 돈의 양이 얼마가 됐든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5천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있든 간에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사람이 자본가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지만 어때요? 내가 나를 자산화시킬 수가 있잖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000만 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을 굴리고 해서 10억이 되는 사람과 로또 당첨으로 일확천금으로 갑자기 10억, 20억을 버는 사람은
그 과정이 있고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왜 90% 이상 되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망할까? 노동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만일에 어떤 사업을 한다. 내가 만일에 이 세상을 자본가의 어떤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결국 뭐예요? 나는 줄 수 있는 인간이 돼야 돼요. 무언가를 나는 줄 수 있는 인간. 그 줄 수 있는 가치를 내가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돈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부를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즐거운 것은 누군가에게도 즐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만일에 커피가 미친 듯이 좋아. 그럼 미친 듯이 파보는 거야. 근데 거기에 돈이라는 게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해? 아, 이거 될까? 그럼 벌써 거기서는 나가리야. 그 자체가. 그런 사람은 장사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왜 어디에 취직해야 되고 무언가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어떤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잠깐 아이폰 얘기를 했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관이 있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비전이 있었다고요. 그쵸? 그럼 나는 그 세계를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사업 마인드가 있었다고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무언가를 주려고 했지 받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받는 거는 알아서 돌아와요. 왜? 내가 줬기 때문에 그 준 것 자체가 뭐야? 남들에겐 빚이야. 보이지 않는 빚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경제학 제일 법칙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예요. 왜 스타벅스가 그렇게 잘 될까요? 그 사람은 세미 슈츠라는 사람은요, 사실 커피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간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공간을 줬기 때문에 어때요? 그 공간을 사람들이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 사실 맛있어? 더럽게 맛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 잔에도 얼마예요? 5, 6천 원 하죠? 비싸잖아. 하지만 왜 사람들이 거기를 갈라 그래요? 그렇게 빚을 갚으러 가. 미친 듯이 빚을 갚고 싶어 해. 왜? 받았으니까. 그런 문화를 받았으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자산을 만든다라는 것은, 즉,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요? 우리는 돈을 통해서 만드는 거야. 그게 이 세상의 게임 룰이야. 맞죠? 우리는 그런 게임 룰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지금 조선시대로 돌려서 뭐 역전을 사용하면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예요? 상인이잖아요. 사농공상이라 그러잖아. 그 당시에는 뭐예요? 선비가 가장 윗등급이었잖아. 그 다음에 농부야, 심지어. 그 다음에 기술자. 그 다음에 상인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상인이 짱이야. 선비처럼 공부 안 해도 돼. 학벌이 필요 없는 세상이야.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만 내가 인식하고 그 툴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사실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성공의 조건이 돈의 양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줄 수 있냐 없냐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고관을 줄 수 있냐 없냐. 내 세계관을 줄 수 있냐 없냐지. 단순히 무슨 돈이 많아서 돈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순히 돈이 많아서 돈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과시는 뭐예요? 과시의 이면에는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야. 누군가에게. 그럼 이거는 노동자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얘기해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돈의 양을 떠나서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고 작지만 무언가를 자꾸 자기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선에서 자꾸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을 보면은 그 사람은 실제 리얼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게 진짜 자산이에요. 자,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 자산은 결국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맞아요.
제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이 기본 툴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가치를 내가 만들어야 돼. 장사를 하고 있건, 노동을 하고 있건, 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건, 공부를 하고 있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없는 인간은 결국은 지속할 수 있냐 없느냐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즉, 나는 줄 수 있는 인간이어야 돼요. 자꾸 받는 거는요, 알아서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꾸 도석 씨가 누구를 만났어. 자꾸 자기가 밥을 내. 자꾸 도석 씨가 사줘. 그러면은 그 사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쪽에서는 빚이 계속 쌓인다니까? 아닐 것 같죠? 진짜 그래요. 나중에 불편해져. 그러니까 자기가 낸다니까? 그러니까 그 심리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줄 수 있는 인간이 사실은 행복한 인간이라는 거야. 줄 수 있는 인간이. 어.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인간은 사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줄 수 있어야지만 뭐예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 내가 뭔가를 알아나가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교육이라는 것도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받았다면 뭘 하라 그래? 가르쳐보라 그러죠. 내가 받은 교육을 어때요? 재소화해서 자산화시켜서 누군가를 가르쳐야죠. 어때요? 그게 인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의 세상은 어때? 다 받으려고만 하지. 그러니까 어때? 세상이 삭막해지고 차가워지고 어려워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손님과 계산하고 싸우려고만 하고 그 손님한테도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어떻게 해서는 이익을 내려고만 하고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은 결국 뭐예요? 정량적이지가 않아요. 감정적이고요. 감성적이에요. 아무리 커피가 맛없더라도 있잖아요. 사장이 좋잖아요. 사장의 신념이 확고하잖아요. 그럼 그 가게 가. 물론 커피는 맛있어야지. 그렇죠? 음식은 맛있어야지. 그건 기본이잖아. 하지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해요. 하지만 이런 마인드는 함부로 어디 가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혹은 내가 그런 과거에 운이 좋아서 어떤 그런 것이 좋은 인간이라면, 나는 이렇게 주는 게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나는 이렇게 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봐요. 남녀가 사귈 때도 있잖아요. 자꾸 계산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걔네가 후회한다. 근데 사랑할 때 있잖아. 그냥 뭐 앞뒤 안 보고 있잖아. 그 사람한테 열정을 다하는 인간도 있잖아요. 나중에 뒤끝이 없어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도 저는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드는 자산은 결국 뭐예요? 나의 분신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장인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때? 도자기 기똥차게 막 만들었어. 그래서 가마에 팍 넣었어. 그래서 가마에 불을 확 했다가 탁 꺼냈는데 어때요? 도자기가 좀 찌그러져 있다거나 좀 깨져 좀 약간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 안 나왔어. 이러면 다 깨버리죠? 왜? 그 사람들 왜 그러겠어? 이건 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한두 개가 딱 나왔는데 어때요? 그 자체가 나를 만족해. 나를 만족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그 도자기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예술 작품들이 가격이 그렇게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이유도 있어. 지금 막 돈이 미친 듯이 많이 풀려서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사실은 희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도 있는데 왜 희소해요? 그 사람의 정신이 거기 녹아있기 때문에 희소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요즘 같은 기술력에 누구나 다 그림 그리지 뭐 똑같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 거냐는 거야. 나는. 어? 그 정해져 있어요, 길은. 주는 삶이냐,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삶이냐.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점점 갈수록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줘야 되거든. 뭔가를 계속 창출하는 게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받으려고만 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어. 자본가들은 결국 뭐예요? 이 사업을 했을 때, 혹은 어떤 이 업을 했을 때 이것은 누군가와 다 함께 할 수 있겠다. 누군가와 다 공유할 수 있겠다.
작은 식당을 하더라도 이거 내가 먹으니까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맛있는 거 나만 먹을 수 없지. 우리 같이 먹어야 돼. 내가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본가들은 뭐다? 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는 사람들이. 나라는 자산을 주는 거야. 주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로지 내 건 거야. 그 하루의 이 모든 일과가 다 내 시간인 거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뭐해? 시간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니까, 저 새끼 괜히 만났어. 시간 아까워. 그 순간 어때요? 자기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깎아먹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사람을 만나도요, 거기서 가치를 발견하면 그 시간 자체가요,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인드를, 그런 인식을, 그런 관점을 계속 내가 학습해 나가는 인간이냐, 자꾸 비교하고, 자꾸 따지고, 자꾸 무슨 절대적인 그 무엇인가만을 추구하고, 정량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하는 인간이냐. 적어도 제가 아는 성공한 자본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하는 강연들 들어봐요. 그 사람이 정량적이던가요? 얼마나 인생에 녹아드는 이야기들과 접목시켜서 따뜻하게 전하려고 해요. 투자라는 것을. 이해되세요? 네.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따뜻한 사람으로? 아무리 네. 내가 좀 돈이 없더라도? 또 그런 사람은 어때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에 휘둘리지 않죠. 워렌 버핏이 돈에 휘둘리면 그런 삶을 살까요? 그만큼 많이 가졌는데도 삶은 어때요? 엄청나게 검소하게 살죠. 그걸 뭐라 그런다? 우리는 청빈하다 그래요. 청빈한 삶은 그런 거예요. 왜? 그 삶 자체가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거든. 올바른 자본주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어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삶 자체는 빈곤하죠. 무언가를 더 갈망하죠. 소비에서 단순한 행복은 없지만 사실 주는 건 없죠. 사람들에게 받으려고만 하죠. 빈곤한 거예요. 빈곤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왜? 자본주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본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자본은 나라는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도구일 뿐이며, 사업이라는 것은 나를 그냥 대표하는 어떤 무언가를 만드는 거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 돼도 돼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커피 한 잔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 커피 한 잔의 브랜드의 이름이 있죠. 준수님이 어떤 이름을 걸고 그 커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커피라는 어떤 상이 딱 만들어질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야. 그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수하게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 근데 그 많은 과정들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졌어? 돈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졌어. 돈이 자산으로 치환되면서 새로운 무언가가 창출된 거야.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창출된 그 무언가가 어때요? 결국 시장 속에서 인정을 받으면 살아남는 것이고, 인정을 못 받으면 도태하는 거예요. 그쵸? 그 돈이라는 건 그러면 뭐예요? 그냥 돈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 그 돈 자체를 가지려고만 하지. 근데 자본가들은 어때요? 그 돈을 다시 시장에 주죠. 시장에 다시 던지죠. 자산으로 바꿔서 시장에 다시 던지잖아. 그 과정을 준수 씨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정말 내 스스로에게 떳떳하다면. 어. 그러지 않으면 장사 접어야지. 준수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장사를 하죠. 왜? 돈이 목적이죠. 돈이 목적일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 어떻게 돈이 목적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 돈이 목적인 사람이 과연 그런 편향된 시각으로 그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소중하게 아낄까요? 그러니까 어때? 직원들 자르고, 직원들 학대하고, 어? 손님 천대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결국 뭐예요? 이것이 베이스가 일단 첫 번째로 된 상태에서 사업을 바라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